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강버스가 무탑승 시범 운행을 하던 지난 17일 한강버스 높이 2m, 중량 5,000kg의 철제 부표와 충돌했습니다. 충돌 후 부표를 넘어뜨리고 선체 하부로 끌고 들어간 채 운항을 계속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고 발생부터 사고 원인 모두 은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보고에는 야간 부표의 등화가 켜지지 않아 부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 충돌했다고 되어 있으나 제보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부표 등화는 정상 작동했다고 합니다. 제보에 의하면 서울시는 이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치하기는커녕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도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확한 법령 위반임과 동시에 서울시 사고 대응 시스템에 심대한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되었다면 오세훈 시장이 작정하고 사고를 은폐한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을 파손한 경우 사업자는 지자체장과 해양경찰서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이 방향타 고장이나 선박 결함이었다면 이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정식 운항을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부표가 아니라 수상 레저 활동 중인 시민을 덮쳤다면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잦은 고장 등으로 한 달간 무승객 시범 운항으로 운영됐던 한강버스는 다음 달 1일 운항을 재개합니다. 민주당은 운항 재개를 연기하고 사고 경위와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오세훈 한강버스가 사고가 있었는데 은폐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됐습니다. 국토위 소속 천준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건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고가 어떻게 있었다는 겁니까? 그 지난 10월 17일 그 8시 45분경인데요, 저녁. 네. 망원 선착장 부근에서 네. 한강버스가 운항을 하다가 네. 부표라는 게 있습니다. 부표, 저도 처음에 이거 뭐 작은 거 정도인 줄 알았는데 네. 높이가 한 2m 가까이 되고 무게는 한 5,100kg. 조그맣게 동동 떠 있는 게 아니네요. 예, 5,100kg 정도 되는 철제물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들이받은 겁니다. 충돌을 한 거죠. 충돌을 하고 나서 배가 멈춘 게 아니라 또 이걸 끌고 갔고 부표는 배 밑으로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부표하고 배가 이렇게 쭉 긁히는 소리가 안에서 이제 들렸다고. 큰 사고네. 네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차 배를 멈추고 부표를 이제 꺼냈다고 이제 근데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시민의 제보가 예, 있었습니다. 아, 사진 띄워서 부표가 구조물이 큰 거네. 저게 5톤짜리네. 5톤짜리입니다. 네. 저걸 어떻게 부딪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고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네. 그 운항사에서 서울시에 이제 보고한 내용이죠. 이제 네. 보고서에는 보면 부표의 그 등화가 이제 고장이 나서 불이 꺼져서. 예, 발견을 못해서 충돌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나중에 또 저희가 다른 제보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에 부표의 등화는 정상 작동하고 있었다. 그럼 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고 자체도 은폐됐지만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사실은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된 상태여서 저희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에 이걸 이제 폭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들어와 있었는데도 부딪혔고 부딪힌 다음에도 계속 멈춘 게 아니라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부표를 끌고 갔다. 네네. 이 부표가 뭐냐면 항로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근처로 가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부표를 건드렸다는 걸 항로를 이탈했다는 그런 의미도 같이. 근데 이 있죠. 고장을 숨겼다 또. 네. 네. 그래서 17일 날 저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가 20일 날에도 국감이 있었고 국토위 국감, 23일에도 행안위 국감이 있었는데 국감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안전 문제를 지적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 장고장은 있었지만 큰 고장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고장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해도 일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인 은폐 의사가 있었다고 이제 제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그건 같고요. 사고고 고장도 여러 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고장은 언제 났어요? 그러니까
102호, 104호는 방향타 고장이 있었고 마지막에 9월 28일 날 이제 운행 정지할 때는 103호하고 104호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무슨 사고가 많이 나. 그러니까 고장이 102, 계속. 103, 104호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101호가 사고를 냈으니까 101호, 102호, 103호, 104호가 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유출 신기하네. 진짜. 그 은폐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저 이야기가 이제 보고가 되고 서울시도 알려지고 하니까 네. 서울시 내부에서 외부에 유출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침이 확인이 됐습니다. 내부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어. 그래서 뭐 이런 과정 정황을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는 서울시가 이거 말고도 다른 사고도 혹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근데 한강버스 지금 재개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11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전준호 의원님이 이제 이 문제를 주도해서 지적을 하셨고 네. 국토위에서 이제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그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어요. 근데 그 입장문을 읽어보면 사고 원인이 뭔지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예요. 그러네요. 사고 원인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알고 있겠죠. 알고 있는데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초 보고서 운항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그 부표에 불이 꺼졌다 고장 났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관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른 제보에서 정상 작동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어저께 반박 성명을 내는데도 거기서 이야기를 못했고 나중에 다른 언론사에서 서울시 취재를 하니까 그 운항하시는 선장이 노안이 있으셔가지고 부표를 못 봤다. 노안이요? 노안은 가까이 안 보이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말이 일단 말씀처럼 안 맞고 그러면 노안 있는 사람이 그 배를 몰아도 되나? 예를 들면 이게 시력의 일정에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건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주요한 운전사가 있었고 또 교육 중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흘러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은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이렇게 불안전한 상태에서 왜 다시 정식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이 시간이 막 2시간, 3시간 걸린다. 이걸 어떻게 출퇴근하냐. 처음에 이제 이거 대중교통이다. 출퇴근용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출퇴근용이 아니다. 대중교통 아니다. 이건 관광이지. 유람선 아니냐. 그랬더니 대중교통이 꼭 빨리 가야 하냐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의문인데 네. 유람선이잖아요. 보면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유람선이 출퇴근용으로 쓸 수가 없는 용도인데 왜 굳이 유람선을 대중교통이라고 계속 우기는 거죠? 그게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인데. 그분이 이제 어떤 외국에 나가서 영감을 얻고 이제 교통수단으로 이제 이걸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일을 이제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일을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교통수단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본인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시범 운항을 해보니까 이게 사람들 관심은 좀 있거든요. 신기하니까 많이 사람들도 몰렸을 거고 이게 유람선으로는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물타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대중교통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대중교통으로서는 사실은 가능성은 많이 떨어졌고 그러면 유람선으로 약간 성격을 바꿔서 이렇게 하려고 유람선이라고 안 하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런던에 가서 리버버스를 탔어요. 네. 그걸 타고 나서 이제 발언이 이거 한강버스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발언을 하고 그 한 2달쯤 후에 이게 추진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외국만 나가면 뭔가 들어와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것 좋아 같아요. 보이는 거 하나 예. 흉내내는 건가 그냥? 그래 이제 그 런던 출장 보고서에는 이 리버버스에 대해서는 주요 테마로 해서 다루지 않았는데 시장이 갔다 와 그때 그 현장에서 발언을 하고 구로 추진된 거 봐서는 시장이 이제 런던에 가서 리버버스를 보고 거기에 좀 필이 꽂힌 것 같아요. 그 이유 전뭘까요? 돈 문제는 없을까요? 지금 이제 제가 이번 서울시 국감 때 지적을 했는데 SH 공사하고 이크루즈라는 예. 회사가 51대 49억을 투자해서 예. 한강버스라는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SH 공사가 그 회사에 876억을 대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크루즈라는 회사가 49%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완벽한 민간 회사거든요. 예. 그 민간 회사에 SH공사가 876억 원을 대여를 해주는데 담보가 없어요. 야, 그러면 그 회사는 그 49% 지분도 갖고 800억도 대여받고 예. 완전 땡 잡은 거네. 그러니까 한강버스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이 한강버스 사업을 하는데 총 투입된 그 빌린 돈, 출자금 다 합치면 2,755억인가 되는데 그 중에 공공 분야에서 조달된 돈이 68%예요. 어허. 그리고 이 이크루즈가 투자하는 돈은 딱 49억. 그러니까 전체 퍼센트적으로 2.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크루즈는 딱 49% 확보하고 심지어 2.8%만 내고 49%를 확보한 거예요. 예. 심지어 서울시하고 한강버스 간에 협약서가 있거든요. 예. 그 협약서가 보면 운행 그 손실금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야, 이 크루즈는 그냥 완전 땡 잡은 거네 진짜. 그리고 이제 그 선착장이 있잖아요. 예. 선착장에 부대 시설을 운영하잖아요. 예. 부대 시설의 20년 운영권을 한강버스에 주거든요. 그러면 이럴 바에는 49억 그거 SH공사가 예. 더 투자해가지고 그렇지. 자기들이 하면 되지. 그래 그냥. SH공사 100% 자회사를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주식회사 이크루즈를 끌어들여가지고 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회사 40억 받고 자기들은 800억 대여해주고 이 권한을 다 줬다고요, 그냥? 네.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에서 250억씩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대출을 받거든요. 네. 대출을 받는데 이제 두 은행에서는 뭘 믿고 대출을 주냐 이런 상황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 SH공사가 컴포트 레터라고 하는 것을 발행해 줍니다. 이 컴포트 레터는 뭐냐면 그 보증을 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상 보증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증보다 정식 보증은 아닌데 거의 보증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공사가 나서주니면 예. 은행이 대출해 주죠, 그러면. 예컨대 이런 그 조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대해서 876억을 대여해 줬잖아요. 네. 근데 한강버스가 무슨 일이 발생해 가지고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면 네. SH공사가 대여한 876억 원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갚아도 되는 거네, 예. 그럼. 그런 약속을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해주니까 그걸 보고 두 은행이 합계 500억 원을 또 대출해 주고. 와, 나도 그런 것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지만 이제 부대 시설 운영권을 이제 줬다는 건데요. 네. 우리 한강 매점 많이 이용해 보셨잖아요. 장사 엄청 잘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한강변에 선착장을 만들고 그 부대 시설 운영하면 그게 엄청난 수익 시설이 됩니다. 사실은 배 운영 요금보다도 아마 거기서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돈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영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 권한을 이제 그 회사한테 줬다는 독점적으로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주목해서 봐야 이 크루즈와 오세훈 시장의 그 관계가 의심스럽네요. 아주 흥미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 오세훈 시장은 이 크루즈 회사 좋으라고 그냥 막 퍼준 거네. 그러니까 지금 부대 시설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 운영하잖아요. 네. 그게 25곳이 있다고 23곳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나온 임대료가 1년에 180억 정도 든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이구나. 그걸 견주해 보면 지금 선착장에 새로운 부대 시설 운영하게 되면 상당한 수입이 예상돼요. 그러니까 이 크루즈, 그러니까 이 대중교통 실제 대중교통 역할도 못하지만 대중교통이라고 하고 이목 끌게 만들고 사람들 오게 만들어서 실제 돈은 딴 데서 버는 네. 그런 비즈니스인데 그러면 이 크루즈는 이게 아주 땅 짚고 헤엄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돈 좀 넣고 땅 짚고 헤엄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손실이 나도 서울시가 갚아줄 것이고 자기들이 잘못돼도 공사가 나와서 해결해주고 이거는 이 재무 구조를 이상하네. 살펴보다 보면 그러면 왜 이 크루즈를 투자자로 했는지 이 보통의 이제 관과 민이 이런 협약을 해서 뭔가를 할 때는 관은 허가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주고 돈이나 이런 건 다 민 쪽에서 민간에 되거든요. 그러죠. 근데 이거는 이제 거꾸로 돼 있어요. 이거 특혜네. 특혜로 이거 보여집니다. 수사 대상이네 보니까. 그래서 국토위가 오세훈 시장을
배임으로 고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고발 좀 예정이 있습니다. 특혜로 보여지네요. 요 대목 가지고 예, 예. 그게 876억 대여, 그다음에 컴포트 레터 발행 담보가 1원도 없어요? 이론도 없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국감장에서 인정을 했어요. 담보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담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게다가 이 한강버스 103호, 104호는 그 업체가 배를 만들어 본 적 없는 업체였잖아요. 예, 신생업체라고 그럽니다. 게다가 진짜 이상한 근데 사업. 그렇기 때문에 그 배에 대한 시험 운행이 정말 중요했는데 이번에 원래 9월 17일 날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다가 열흘 만에 운항 중단을 하고 이제 무탑승 이제 무승객 시범 운행을 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범 운행 과정에서 있었던 이 고장이나 뭐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이제 답이 없는 상태이고 그런 과정에 저희가 이번에 제보를 통해서 사고가 있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고요. 사고까지 있었구나. 네네. 제보를 하신 분이 서울시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좀 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은폐하고 가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전에 세월호가 생각이 났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제보를 이제 하시게 된 건데 정말 이런 태도로 안전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루면 안 되거든요. 안전 문제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서 대책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요게 이제 조직 문화가 되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또 은폐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됩니다. 한강버스는 굉장히 이상한 사업이네요. 이상한 사업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밝힌 그 반박 입장문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거기에 피교육 선장과 교육 선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장 교육 선장과 피교육 선장이 같이 타고 교육 선장이 피교육 선장을 교육시킨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런 뜻 같은데. 예. 그리고 언론에 난 것도 그 피교육 선장의 노안 미숙련 때문에 그것이 이슈가 됐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상한 게 아니 그러면 선장으로 채용될 때는 굉장히 숙련된 사람일 텐데 거기 와서 배를 타서 지금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2m나 되는 부표가 앞에 있는데 그것도 숙련된 교육 선장이 옆에 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들이받을 수 있느냐. 그게 노안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노나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102호하고 104호가 방향타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혹시 이 101호도 봤지만 방향타 때문에 고장 때문에 들이받은 거 아닌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고장하고 연결된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할 의혹이 들 수 있네요. 그리고 지난 국감 때 또 지적이 있었던 게 그 한강에 예인선이 지금 두 척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10톤 분량입니다. 예. 근데 이 한강버스는 169톤짜리거든요. 그 10톤 분량의 예인선으로 용량에 169톤을 끌고 갈 수 있냐 이렇게 질의가 있었는데 아무 문제 없다. 잘 끌고 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양안전공단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끌고는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갈 때 방향 조절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한강은 잘 아시면 다리가 많고 교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 그럼 사이를 부딪힐 수 이제 있겠네. 통과할 때 상당히 위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운항은 가능하지만 배에 무리가 갈 수 있고 방향 조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들 너무 이제 부실하게 국감장에서 답변한 것이 다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문제 없다고 답을 한 거네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100톤급 이상 예인선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안전장치가 준비된 다음에 해도 되는데 그렇지. 너무 서두르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 순환구조대라고 하는 게 한강변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에도 있고 뭐 이렇게 뚝섬에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일정하게 한강의 사람들의 이용도나 이걸 봐서 그것을 배치를 했을 텐데 이게 유람선하고 달리 이 한강버스는 운항 노선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곡부터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마곡부터 운영이 시작되면 만약에 사고가 됐을 때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겁니다. 김포 순환 구조대가 있긴 한데 그건 아라오 그 백길 안에 있어서 구조하고 하러 오기도 너무 멀다. 골든 타임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렇네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한강에 운영되던 시스템하고는 다른 체계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면 이걸 훨씬 충분하게 준비 과정을 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뮬레이션. 그 사이 어딘가에 사고 나가버리면 너무 멀리. 네, 저기 보면 119 특수구조단 여의도 순환구조대가 있고 김포 소방 순환구조대가 있는데 저 사이에 마곡 선착장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문제가 사고 났던 그 선착장이 같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119 여의도 순환구조대가 출동하기에는 마곡까지는 너무 먼 거리라. 그리고 오케이. 김포에서 나오기에는 관할도 서울 경기가 다르고 어허. 또 거기가 이제 관문을 통과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바라뱃길 안에 있기 때문에. 구조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골든 타임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에 저거는 대한 차로 달려도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함께 있는 상황. 저런 대비 없이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반대한다기보다는 네.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충분히 준비하고 A 연습해서 해도 되거든요. 뭐가 급하다고 이거를 그렇게 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 이유를 진짜 모르겠습니다. 배 타고 출근하려고 하는 사람 약간 100만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광기 같은 게 느껴집니다. 어떻게든 이것은 해내겠다. 추진해서 성과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좋게 말하면 추진 의지고 나쁘게 말하면 광기처럼 좀 보여지. 내일 모레 재개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도. 네, 11월 1일 날 개통한다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시니까 좀 투명한 행정을 해야죠. 그러면 17일 날 사고가 났으면 사고 원인이 뭔지를 밝히고 또 시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한 후속 대치를 했다. 이걸 투명하게 밝혀야죠. 납득하기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의 구조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숨기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다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네. 이상한 사업입니다. 자, 이상한 사업을 파헤치고 있는 천준호 이건태 의원이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